오늘 첫 포럼 첫 순서로 유종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대표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반려동물 제품 개발 전략입니다. 유 대표님은 2018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창립하고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 등을 개발하면서 현실로 다가온 오가노이드 시대를 앞서 개척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반려동물들을 위한 오가노이드 기술과 신약 개발을 위한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올가노이드 사이언스 대표 유종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이정재 대표님 및 메트로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회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생뚱맞게 제가 이런 자리 와서 반려동물을 이야기한다고 하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산업이 또 반려동물로 확장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을 아시는 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술보다는 이제 다른 분야를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조금 혹시라도 뭐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런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분야가 어떻게 이제 반려동물과 연결이 될 수 있냐를 설명하기 전에 올가노이드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06년, 2008년 이때 이제 올가노이드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질 때는 뭐 우리 뇌 올가노이드, 뭐 뇌를 실제로 모사하는 올가노이드, 뭐 이런 이제 장을 모사하는 올가노이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의 장기를 뜻하는 올간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오이드, 뭐뭐의 유사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올가노이드다 하면 실제 인간의 뇌를 실험실에서 아주 작게 한 작게는 뭐 한 1cm에서 수 센티미터 정도의 크기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서 잠깐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 재생은 안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뇌올가노이드입니다. 저 아래 보이시는 정극이 꽂혀 있는 건데요. 저희 이제 실제 정극을 뇌올가노이드에 꽂게 되면은 이제 실제 게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제일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동영상 재생은 안 되는데 핑퐁 게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핑퐁을 그 판에 잘 맞추게 되면 저희가 성공한 거고 빠뜨리게 되면은 실패한 건데 잘 수행을 하면 거기다 좋은 자극을 주고 빠뜨리게 되면 나쁜 자극을 주게 되면 점차적으로 올가노이드가 이런 핑퐁 게임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올가노이드를 활용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올가노이드 인텔리전스란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제 심장 올가노이드가 있는데 이 심장 올가노이드는 실제로 사람 심장과 같이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올가노이드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피부 올가노이드가 있는데 이건 실제 사람의 피부층과 그 다음에 이런 우리 모발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올가노이드는 무궁무진하게 우리의 인체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 조직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간단하게 올가노이드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실제 인체의 장이라든지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조직의 일부를 뗀 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3차원으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배양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세포들이 올가노이드가 되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해서 저희가 바깥에서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 장기를 모사하는, 실제 여기서 이제 장을 모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구조뿐만 아니라 세포라든지 아니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장기를 모사하게 됩니다. 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흡수도 하고 뭐 분비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실제 올가노이드에서 재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올가노이드를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만들면은 상업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개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올가노이드를 직접 인체에 이식해서 손상된 기능들을 복구하는 재생치료제로서의 활용이고 또 한 가지는 올가노이드가 실제 인체 사람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에 넣기 전에 또는 아니면 뭐 생체, 반려동물에 넣기 전에 이러한 물질들이 어떠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를 미리 사전에 아는 독성이라든지 효능을 평가하는 용도로서의 활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올가노이드 재생치료제도 매우 큰 영역이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첨단 연락 기술로서 올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이제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반려동물 재생치료제보다는 이런 이제 신소재에 대한 평가를 활용한 반려동물 영역의 올가노이드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사람에서 저희가 이러한 그 기술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 영역에서, 그러니까 인체 의약품 영역에서 올가노이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약 개발 현장에서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한 효율성 내지는 만 개의 약물을 실제 저희가 개발을 할더라도 실제 성공하는 약물은 한 개에 불과할 수준입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약 개발은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글로벌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7조 원, 8조 원이 들 정도로 비용도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동물 실험을 한다 할지라도 동물 실험과 인체와의 차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새로운 신약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반려동물 복지 차원에서 최근에 이런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한 그 반대 여론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례가 미국의 FDA에서 이런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신약 개발 적절한 자료만 제출하게 되면은 신약 개발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난 국회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는 못했지만 이제 동물대체시험법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한 이번 국회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들에 대한 그 추진이 다시 한번 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올가노이드를 활용해서 화합물질을 평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정 법안이 화평법이라고 하는 개정 법안이 통과가 되기도 해서 이런 올가노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이런 의약품 개발 영역에서는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가노이드 시험법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종양 항암제 개발 측면입니다. 보시는 내용은 이제 올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면역 세포, 다양한 세포들을 함께 공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간단하게만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환자의 종양 조직을 일부를 뗀 걸 가지고 종양 모델을 만들고 저희가 환자의 혈액이라든지 다양한 세포들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그 면역 세포들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같이 함께 공배양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은 암세포가,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암세포인데, 암세포가 죽어가면서 노란색이 됐다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물 평가를 수행을 해서 이 항암제가 실제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올가노이드 평가, 약물 평가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서 글로벌에서나 이런 의약품 개발하는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서 이런 의약품을 사람 의약품을 평가하는 약물 평가 플랫폼을 어떻게 반려동물 영역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반려동물에서 암이 걸렸을 때 이제 올가노이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플랫폼은 저희 이제 올가노이드 사이언스와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1대1 조인트 벤처를 만든 포도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현재 상용화를 했고 현재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중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반려동물에 있어서 암에 걸리는, 그러니까 종양에 걸리는 비율들은 점차적으로 당연히 증가하고, 또 반려동물이 나이가 점차적으로 많게 오랫동안 살아감으로써 이러한 이제 그 그러니까 암에 대한 이제 문제들 그리고 발생률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암도 뭐 사람과 유사하게 반려동물에서도 여러 종류의 암들이 걸리게 되는데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그 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 개발 임상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준화된 시험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반려동물에서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이룬 이제 치료법들이 있긴 하지만 사람에 비해서는 한참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진단 수술을 통해서 치료는 하고 있지만 좀 더 가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반려동물에게 어떤 항암제를 두고 어떤 치료법을 주냐는 대부분 이제 그 의사의 선택, 그러니까 반려 수의사의 선택 내지는 경험적인 선택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가노이드를 활용해서 개선을 해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가졌던 이제 숙제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가 있으면 암에 걸린 이제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한 가지 측면의 그런 이제 항암제 선택이 아니라
그 올가노이드를 조직을 채취한 다음에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제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최적의 그 치료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종양 조직을 일부를 떼서 그걸 가지고 올가노이드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종류의 항암제를 처리를 한 다음에 가장 잘 듣는 항암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보여드리는 과정들이 그러한 과정이고요. 여기서 가장 잘 듣는 항암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항암제들을 레포트를 이제 병원에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수의사 선생님은 단순히 이 자료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자료를 이제 참고해서 치료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현재 이제 저희가 기존에 사람 의약품에서 했던 그런 올가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빠르게 반려동물 시장에 적용을 해서 상용화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이제 종양 조직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뭐 복수라든지 흉수와 같은 실제 사람에서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올가노이드, 반려동물 올가노이드를 만든 것들이고요. 여기 반려동물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약물 처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들을 다양한 약물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암종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거를 반려동물에 투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이런 항암제 평가 솔루션들이 이렇게 실제 반려동물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것들이 반려동물 시장에 특화돼서 계속해서 상용화를 더욱더 고도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감염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은 뭐 저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인류 역사상 창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코로나 시대를 겪어서 더 보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올가노이드가 코로나 때 많이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 뭐 인플루엔자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실제 숙주화되는 장기의 올가노이드에 감염을 시키고 여기에 치료제를 적용을 해보고 치료제가 잘 될 치료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러한 툴로서 올가노이드가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뭐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입에 있는 이제 편도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편도라고 하는 조직은 우리가 코로나 때 진단할 때 코로도 진단했지만 입으로도 진단했는데 입으로 진단한 게 더 성공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그 이유가 편도라고 하는 조직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먼저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편도 조직이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편도를 모사할 수 있는 이런 편도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화염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올가노이드 안에서 복제가 되고 복제가 된 것들이 이제 나오는 분출이 되는 과정들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특정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고 복제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이제 올가노이드를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는 기존의 이제 세포조나 마우스에서 했던 실험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이 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이라도 팬데믹이 왔을 때는 미리 이렇게 냉동시켜 놓고 얼려놨던 올가노이드를 빠르게 확보해서 새로운 전염병을 감염시켜서 어떤 치료제가 가장 효과적일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그 팬데믹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도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그 동물 영역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동물 영역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꼭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유행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런 동물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던 게 저희 그 박쥐에서 유래가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박쥐의 장과 장에서 장을 추출해서 올가노이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이제 연구도 하고 뭐 이랬던 사례들도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돼지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올가노이드를 실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런 돼지, 강아지 이런 것들에 이제 특정적으로 걸리는 감염병들을 감염을 유도를 시키고 거기다 치료제를 넣어서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이제 그런 가축과 반려동물들의 이런 치료제들도
사람에 적용이 됐던 것들 사례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직접 올가노이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더욱더 빠르게 감염병에 대한, 가축과 반려동물에 대한 감염병을 이런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조금 더 나아간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례라기보다는 이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꼭 이건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이래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면은 이 안에서 실제 우리 인간 사회 상에서 나타나는 감염병의 진화를 이쪽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조류라든지 인간 바이러스가 서로는 원래 조류 바이러스가 사람에 못 들어오고 인간 바이러스가 조류에는 못 들어가지만, 돼지라고 하는 숙주 안에서는 두 가지 바이러스가 한데 혼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이제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동물을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모사하는 이런 감염병 시뮬레이션 도구로서도 오가노이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례는 이제 장의 올가노이드 사례입니다. 이제 사람에서는 이제 장의 중요성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질병도 걸리고 약물에 대한 이제 흡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올가노이드를 2차원적으로 펼쳐서 실제 장과 유사하게 만든 거고, 여기서 뭐 너무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사람에서 약이 얼마나 흡수가 잘 될지를 테스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약물에 대한 테스트를 사람의 결과와 저희의 올가노이드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흡수도 평가를 보통 이제 할 때 비글을 쓰거나 하게 되는데, 비글을 사용할 수 있는 수를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동물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산균을 직접 테스트할 수, 유산균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기식 측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반려동물 시장으로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반려동물 약물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려동물 약이 실제 얼마나 잘 흡수가 될지에 대한,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려동물 측면에서 어떻게 PK나 PD들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반려동물 식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유산균들에 대한 테스트라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강아지라든지 소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의 올가노이드 확보해서 저희 이제 장올가노이드 모델들을 구축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글라스메디와 함께 협업을 했던 사례인데, 실제 이제 의약 외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려동물 의약품은 그래도 임상시험이 있지만 의약 외품은 현재 특별한 규제가 그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치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치약 이빨을 딱 강아지를 이를 닦이고 나서 대부분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사람은 뱉으니까 흡수되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동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누적 독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테스트를 못하고, 또 이제 사람에서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들이지만 실제 강아지로 들어갔을 때, 고양이로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를 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의약 외품을 가지고, 치약을 가지고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자, 이것도 또 어폐가 맞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최소한의 독성, 최소한의 안전성들을 평가하고 뭔가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개념에서, 좀 이따 뒤에서 아마 또 글라스메디 측에서 말씀해 주실 텐데, 이런 글라스메디와 함께 올가노이드로 치약에 대한 성분들의 어느 정도의 완벽하게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안전성을 올가노이드 입증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도 하고 하는 이제 협업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꼭 뭐 치약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아직까지 규제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약간 이제 그레이 에어리어에 있는 이런 의약 외품을 올가노이드로 테스트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런 피부입니다. 피부는 화장품에서는 이미 뭐 동물 실험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인공 피부를 사용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공 피부의 불안정성도 있고, 모발이라고 하는 시장은 점차적으로 또 확대가 되어 나가는 영역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반려동물 측면에서도 반려동물의 화장품이라든지 반려동물의 몸 피부에 닿는 어떠한 물질이라도 전부 다 또 안전성 측면들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피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올가노이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실제 인체에 모발이 나오는 제일 끝에 보시면 이제 실제 사람의 그런 모발이 나오고 헤어 폴리클들이 형성이 되는 올가노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제 오른쪽에 보신 바와 같이 실제 일정한 형태로 항상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올가노이드를 확보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성, 일단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기능성 화장품의 여러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코스맥스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이런 그 모발이 잘나게 만들어주는 건식 소재를 함께 개발을 피부 올가노이드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식약처와 함께 국제적인 표준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5년 과제로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사람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영역에서 적용이 되고 개발했던 것들이 빠르게 반려동물 시장으로 적용이 되고 반려동물 제품 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약품 시장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올가노이드는 먼저 사람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 뭐 화장품, 건기식, 뭐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융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거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올가노사이언스에서는 기존에 하던 의약품 시장, 인간 의약품 시장을 빠르게 선도해 나가고 글로벌 리드해 나가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그린바이오라고 하는 영역과 이제 융합을 하기 위한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한 좋은 위치 중에 하나가 이제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제 농진청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또한 이제 그린바이오를 하기 위한 되게 좋은 그런 이제 인프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립한 이제 RGB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최근에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레드바이오는 이제 인간의 의약품이고요. 그린바이오는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 식품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드바이오와 그린바이오가 실제로 올가노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합쳐지게 되면은 이런 기술적인 진보와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소로서 RGB 연구소를 현재 이제 전북 익산 지역에 현재 연구소를 개소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 새로운 융합의 요소들이 뭔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모토로 저희 회사는 함께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